안녕하세요. 자, 이슈 뽀개기, 이슈 키워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글날 있죠? 쉬는 날입니다. 대박 좋죠? 개꿀입니다. 땡큐입니다. 네. 한글날이 저희 어릴 때 계속 공휴일이다가 한때 공휴일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공휴일 돼야 됩니다. 국가에서 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쉬라는 게 아니고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번거로우시니까 역시 입보에 이 정민규 기자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글날인데요. 보시면요. 한글날 10월 9일 훈민정음의 곧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세종대왕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했는지 한 번은 조금 봐야겠죠.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도 살짝 오픈은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송강호 씨가 세종대왕으로 분하고요. 박해일 씨가 신미스님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신미스님이 마치 모든 걸 주도한 것처럼 살짝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영화적 과장이고요. 실제는 이렇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던 이유가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들의 문화 권력을 뺏어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문화 권력은 무섭습니다. 21세기의 문화 권력은 언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사대부들이 독점하고 있던 한자로 표출되는 문화 권력을 뺏어오고 싶었어요. 명분은 까막눈인 백성들에게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최만리를 비롯한 당대 보수 기득권 사대부들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백성들이 문자를 해독하고 읽고 책을 읽으며 머리가 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신분제가 붕괴될 것이고 저들은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물리칩니다. 세종은 결심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매우 과학적인 원리로 한글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뛰어난 과학기술을 만들어낸다. 독창적인 기술을 창안한다. 거기까지는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급이죠. 보급.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종은 이 뛰어난 문자인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겠느냐. 세종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은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알고 있는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전파하고 유행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그런데 이 입소문은요, 사실 남자들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더 강렬하게 전파되죠? 네, 바로 준마부대. 우리들의 어머니, 아줌마, 여동생, 이모, 여성들의 입소문이 바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문화 트렌드를 장악할 수가 있죠. 자, 세종은 판단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숭유억불 유교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불교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조선의 아낙네들, 사대부가의 아낙네들을 비롯해서 일반 평민가의 아낙네들도 열심히 절에 다니던 시절입니다. 즉, 세종은 절에서 한글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주요 사찰에 큰 스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큰 스님들의 법문 한 문장 한 문장에 수많은 아낙네들은 열광합니다. 즉, 수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던 당대 큰 스님을 통해서 한글을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 아시죠? 훈민정음 원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원본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발굴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주로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부처님 불상의 복장에서 나와요. 즉, 유구한 사찰의 불상의 배를 열어보면요, 한글과 관련된 수많은 문헌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세종은 불교를 이용해서 친불교 정책을 펴는 듯 하면서 불교에 자기 사람을 심었고 그들을 이용해서 절에 찾아오는 수많은 아낙네들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했고, 사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한글은 누가 많이 썼죠? 여자들이 많이 쓰는 문자다. 그래서 고지식한 고루한 유교 사대부들은 더 천한 글씨다. 계집들이나 쓰는 문자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종이 씨를 뿌렸던 그 저변은 결국 계속 확대됐죠. 세종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제가 따끈한 소식 하나 들어왔네요.
정재숙 문화재청장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유한 베이키 씨와 무려 45번을 만났다네요. 그것도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베이키 씨는 사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한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도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숨겨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 베이키 씨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마케팅 전술 상당히 재미있게 확인했고요. 베이키 씨를 통한 씁쓸한 소식까지 확인하면서 이 한글날 이슈 키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 키워드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